네, 오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한 가지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마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띡띡 하는 소리가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파이어 알람을 점검하는 그런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며칠간 계속한다 그래서 차일 피할 수가 없어서 오늘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릅쓰고 녹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 개념치 마시고요. 함께 시간 내주십시오. 오영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주권을 새로 받은 한인의 숫자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연방이민부 IRCC가 최근 공개한 신규 이민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550명, 전에 12월 155명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 소리인데요. 개의치 마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시작적인 작년 1월에는 500명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라는 거죠. 한인 신규 영주권자는 지난해 1월에 500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전체 신규 이민자 수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12월에 영주권을 새로 받은 외국인은 불과 1만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한 달 새에 2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가장 많은 신규 영주권자가 나온 국가는 인도입니다. 지난해 1월에만 한인의 10배가 넘는 5,705명이 이민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네요. 프랑스 출신자가 총 1,285명, 2,250명을 기록한 중국보다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규 영주권자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부는 지난 2월에 27,332명에게 초청장을 발부했고요. 그 이후에도 각 주에서 자체 이민을 활발히 시행 중입니다. 연방정부는 올 한 해에만 40만 1천 명의 이민을 받아들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맥도날드 로리의 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힘든 상황이죠. 이 상황 가운데 캐나다는 특히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나라인 것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연구소는 이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어떻게 대처를 했고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측정하는 새로운 고통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이 지수는 사망률, 입원 및 그리고 ICU, 중환자실 입원 건수, 그리고 백신 접종 속도, 그리고 폐쇄성, 사회 폐쇄성, GDP 변화, 실업 등 16개 광범위한 측정치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요. 캐나다는 조사 대상 15개 나라 중에서 11위로 미국보다 훨씬 지수가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캐나다는 바이러스 자체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순위가 높았지만 이 경제 영향과 대유행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는 각각 13위와 14위를 차지하면서 거의 최악에 속했습니다. 반면에 질병으로 인한 우울감은 15개국 중에 6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엄격한 봉쇄 정책으로 시민들의 우울감을 유발했고 경제 회복이 더디고 실업률도 높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지수 종합순위는 높을수록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종합순위, 고통지수 종합순위에서는 노르웨이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캐나다가 11위 차지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그리고 스페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9위에 올라섰습니다. 코로나 대응 같은 것은 잘하지만 경제 대처 유행, 그리고 사회적 폐쇄성, 락다운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피로감이, 사회적 피로감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캐나다가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백신 계속 지금 예약받고 또 접종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이 75% 넘어가서 면역 확대가 되면은 집단 면역이 확산이 되면은 글쎄요, 사회적 고립성 같은 것도 해소가 될 거고요. 캐나다가 15개 나라를 상대로 해서 11등밖에 안 될 이유가 없는 나라인데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성공시킨 대통령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과 요즘의 문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은 같은 대통령, 같은 청와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살던 사람이고 또 한 분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다를까 싶어서 그 옛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1964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경제개발 차관을 얻기 위해서, 말이 좋아 경제개발 차관을 얻는다지, 돈 꾸러 독일 방문 중에 파독 강부와 간호사를 만나서 목을 놓아 울었다 하는 이런 일화는 지금까지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죠. 일화라기보다는 차라리 가슴 메어지는 아픈 역사입니다.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대통령이 탈 비행기조차 마련이 안 돼서 쩔쩔매다가 결국은 독일 정부가 내준 임시 항공편을 타고 갔던 참으로 공색한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독일에 간 대통령과 영부인이 단상에 올랐었죠. 현장에서 불리워진 애국가 제창은 두 소절을 못 넘겨서 목이 메어 소리들을 내지 못했고, 마지막 소절은 아예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300여 명의 광부와 50여 명의 간호사 모두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온통 통곡으로 뒤덮인 현장에서 대통령의 음성은 내내 떨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음성이 카랑카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고 합니다. 울음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럽시다 여러분.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하여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가까워 보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은 또 한 번 울어버렸습니다. 광부들에게 고국의 담배를 선물로 나눠주고 차에 오른 대통령은 눈물을 감추려 자꾸만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당시 독일의 류프케 대통령이 보다 못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전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불과 57년 전 사건입니다. 잊어버리기엔 그리 긴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파독 광부들의 피땀 스토리는 제쳐두고라도 이들이 탄광지하에서 분진을 퍼마셔가며 1m 깊이의 땅을 파고 들어갈 때마다 독일 돈 그 당시 4마르크를 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66년 1월에 독일에 들어간 간호사들은 월 440마르크, 110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간호사들 처음 맡았던 일들은 알코올 꽂으로 시체를 닦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악 물고 눈물 뿌려가며 피눈물 뿌려가며 벌어 보낸 송금, 그 송금은 당시 배고픔에 아주 쩔어있는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경제발전사를 쓸 때에 이 이야기를 빼놓으면, 그리고 이들을 빼놓으면 첫 장이 안 넘어갑니다. 그들은 60년대 한국 역사가 시퍼렇게 증언하거니와 한국경제의 육탄 식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존하는 국가재건의 영웅들이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배고픔이 가시고 향락이 뭔가 느끼게 되면서 바다 건너 다른 나라를 마치 안방 드나들듯 하면서부터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사달,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집권자와 정치 몰입애들이 한 통속이 되면서 국가의 기조를 깡그리 거덜내며 들어먹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번창스러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됐으며 그걸 누가 이뤄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알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역사도 모르고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피땀 뿌리기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일어서서 걷는다, 직립보행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동물과 분류돼서 인간이라고 불리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도 정권, 이거 줄 놓지 않으려고 온갖 위선과 술수로 국민들을 혼동케 하는데 눈이 뻘겋습니다. 이들의 눈엔 국가의 미래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알 바도 아닙니다. 북한의 그 고도 비만에 걸려있는 김씨와 한 몸이 될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을 따름입니다.
애국가 마지막 구절을 통곡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과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흘린 1964년의 눈물을 우리는 너무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날 가난에 찌든 고국이 찢어지게 가슴 아파 서름에 받쳐서 통곡했던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의 오늘은 그래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애국가는 총 4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부르고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울음바다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애국가 불러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 뒤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이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인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1964년 그때의 대통령처럼 아픈 국민을 가슴에 껴안고 같이 울어주는 대통령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국민을 향해 분노를 내뿜는 대통령이 앞으로도 1년을 집권한다고 하니 그 1년이 깜깜할 따름입니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